안녕하십니까. 달성고 진로진학교사 강문철입니다. 오늘 저는 대학과 취업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계약학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달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진학진로 지원단에도 소속돼서 진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꼭지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계약학과의 정의, 그리고 계약학과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계약학과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각 대학별로, 학과별로 모집하는 세부적인 내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계약학과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부터 할까 합니다. 지난 10년간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헤드라인에 보시면 2020년에 신규 대졸자 고용률이 37.1%다. 그래서 10년 안에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층들이요, 졸업 후에 11개월간은 평균적으로 백수로 지낸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졸업이 더 늦어졌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기간이 4년 3.7개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4년 다니고 졸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한 학기 정도 더 다니면서 취업을 모색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고용이 미래라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에서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여기 보면 왼쪽 아래에 제 직업인 교사도 있습니다. 제 직업이 없어진답니다. 아직 저는 정년되려면 많이 남았는데, 지금도 이제 취업이 어렵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래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주요 산업 고용 개수 변화라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10억 원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용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1995년에 비해서 모든 산업체에서 지금 2017년으로 오면서, 그죠? 최근으로 오면서 이 고용 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각 산업에 필요한 사람들, 즉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산업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취업이 안 된다는데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든지, K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아주잖아요. 근데 여기 필수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정부에서 반도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전략이라는 걸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면 2031년까지 무려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차세대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배터리 사업, 또 국내에 있는 그 배터리 3사 있죠. 유명한 세계 회사에 직원이 이제 늘고 있는 데도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뉴스 헤드라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근데 대학생은 취업난을 겪고 굉장히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사실 기업의 요구와 대학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은 이제 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사람, 실전에 투입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대학은 대학 학과의 학문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연구할 사람을 양성하는 게 1차 목표죠. 상아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학은. 그런데 이제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 입장에서도 사실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취업률이 대학의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는 여기 정의에 나오듯이 산업체 요구에 따라서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과를 개설해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계약학과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계약학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는요, 채용 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 사실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사실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기서 이미 있는 직원들이 좀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걸 익히는 게 필요할 때 대학에 이제 인력을 잠시 위탁해서 교육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데요. 왜냐하면 산업체와 대학이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이죠.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 취업형이 있고요. 군 의무 복무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기 취업형이 있습니다. 올해 2023 대입 기준으로 해서 계약학과 전형별 선발 인원을 정리한 표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표인데요. 이 표의 아래쪽에 제가 강조한 요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요게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 전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요 검은색 숫자가 전체의 모집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입에서 계약학과에서 전체 선발하는 인원은 1982명, 그러니까 약 2000명 가량 되는데요. 사실 이 인원의 거의 80%, 90% 가까이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무려 1755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가 학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계약학과를 통해서 계약학과에 내가 이제 진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는요, 대학에서 기업과 협약을 해서 학과를 졸업하면 해당 기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학과를 말합니다. 기업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체의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게 취업처가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굴지에 삼성, LG, 현대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인데요.
이런 대기업의 취업이 보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학과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죠. 경북대학교의 모바일 공학 전공,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고려대학교에 있는 반도체 공학과, 서강대학교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뒤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각 대학의 각 학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세히 기업과 대학의 협약에 따라서 약간씩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별 입시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경북대학교 IT대학의 모바일 공학 전공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과의 업무 협약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2011년부터 협약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을 연구 개발하는 그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공학과 입학 동시에 삼성전자 채용이 보장됩니다. 졸업 후에 4년간 삼성전자에서 의무로 근무하셔야 되고요. 혜택이 많아요. 대학 재학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게 되고요. 물론 조건이 있긴 합니다. 4학년 1학기에 한 학기 동안은 삼성전자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혜택들이 이 학과에 있습니다. 이 학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우리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요. 종합 전형으로 5명, 논술 전형으로 15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종합 전형으로는요. 단계별로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5배수의 학생, 그러니까 25명, 25명의 학생들을 1단계에 통과시켜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50%를 더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당연히 논술 70%,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30% 들어가는데 크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논술 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시는 당연히 수능 점수로 선발하게 되고요. 1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이 경북대학교 모바일 공학 전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속하는 영역이 수학과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고요. 과학은 두 과목 모두 최저학력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두 과목 모두 들어가는데 두 과목의 등급, 평균 등급해서 절사하게 됩니다. 절사한다는 의미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으면 두 과목의 평균이 1.5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0.5인 이 소수점 숫자를 없애서 1등급으로 봐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의 합 2가 되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 1등급, 과탐 2개 평균해서 1등급 이렇게 받아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 모바일 공학 전공은 사실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우선시됩니다. 이건 AAT 전형, 논술 전형과 정시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의 업무 협약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SK하이닉스의 여러가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학부 인턴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요. 학비 전액과 보조금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학부 성적과 인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SK하이닉스의
채용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과랑 마찬가지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수시모집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두 전형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의 유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학업우수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여기서 탐구는 두 과목 평균입니다. 이 네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가 돼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계열적합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좀 어려우면 계열적합형으로 막 지원하고 이래도 되느냐? 그런 전략도 의미 있을 수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업우수형의 일반계고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비율이 좀 높고요. 계열적합형의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 및 합격 비율이 높습니다. 지원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시로는 수능 100%로 5명 선발합니다. 고려대학교에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랑 차세대 통신학과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요, 업무 협약 기업이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학석사 통합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과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면 석사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학사과정 3.5년, 석사과정 1.5년 해서 총 5년간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입학하는 방법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부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하는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에 반도체공학과랑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학과는 삼성전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 두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에서는 전형의 특징은 앞에 이제 반도체공학과랑 동일합니다. 학업우수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고요. 계열적합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고려대학교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운영하는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의 면접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학교는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고요. 업무 협약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올해부터 모집하고요. 올해부터 2027학년도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명 내외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요. 졸업 후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나누어서 모집하고요. 서강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일부 선발합니다. 고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반도체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서강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에 지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형 방법은 교과 90%에 비교과 10%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가지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합이 6 이내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탐구는 아까 고려대하고는 다르게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 전형이고요.
14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논술 전형으로도 3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정시로도 1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입니다. 이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과가 바로 이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입니다. 업무 협약 기업은 삼성전자고요. 다양한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잘 갖추어져 있겠죠.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입사가 보장되고요. 물론 최소 채용 절차 SSAT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성적이 충족되면 4년 전액 장학금과 함께 연간 학업 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합니다. 솔깃하죠. 우수 학생은 실리콘밸리와 해외 유명 대학에 연수도 보내준답니다. 네. 취업도 보장되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는 그런 학과라는 거죠. 다른 대학 학과랑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모집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30명 모집하는데 서류 100% 전형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논술 60%, 학생부 40% 이렇게 반영해서 선발하는데요. 10명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독특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탐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따로따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 5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합이 5 이내가 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는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로는 수능 100%로 30명 선발합니다. 여섯 번째 대학은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업무 협약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설계부터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제 간의 융합 이론 그리고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이나 삼성 인턴십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학과에 재학하는 4년간 전액 장학금 지급이 되고요. 2학년 2학기 때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입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학년 2학기에 선발이 안 되면 3학년 1학기에도 한 번 더 선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장학생으로도 선발되고 입사도 보장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학과란 얘기죠. 이 학과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무려 4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1단계 서류 100%로 5배수 학생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40% 반영되는데 이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정시 모집으로는 10명의 학생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또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올해부터 LG 디스플레이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신설해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생 전원 등록금 지원하고요. 졸업 후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1, 2학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이라든지 2, 3학년 때 LG 디스플레이 장학생 선발이 되면 등록금을 또 전액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명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앞에 반도체 학과랑 동일하게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로 10명 선발하고요. 이번에는 포항공과대학교를 보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도 올해부터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업무 협약해서 선발하는 거고요. 요 특징이 다른 학과들은 이제 4년간
공부를 하는 학과라면 이 학과는 학사에서부터 박사까지 총 6년간 집중해서 교육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국 유일의 박사급 인재를 육성하는 반도체 공학과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에서는 연구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2027학년도까지 매년 40명 내외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선발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데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해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반도체 공학 인재 1 전형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학 2 인재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학 인재 2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과탐은 2개 모두 다 응시를 해야 합니다. 요거 두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각 3등급 이내인 조건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서도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신설해서 올해부터 선발하는데요. 업무 협약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졸업 후에 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은 다른 학과들이랑 비슷한 특징입니다. 선발하는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매년 무려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아까 제가 포항공대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연구 중심 대학인 이 한국과학기술원에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거죠. 100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냐? 95명은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요. 5명만 정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으로는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일반 전형으로 80명,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으로 10명,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으로 5명, 이렇게 선발하고 선발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단계별로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시로는 수능 100%로 5명 선발합니다. 네, 10번째 대학교는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서강대학교랑 동일하게 반도체공학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되고요. 졸업 후에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매년 40명 내외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둘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각각 교과 100, 서류 100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100%로 학생을 16명 선발합니다. 쭉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수시 모집 선발 방법을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뿐만 아니라 서강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취업형 계약학과는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학과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계약학과가 많이 늘어날 줄 모르고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공학 계열로 준비를 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군 의무 복무형 계약학과입니다. 군 의무 복무형 계약학과란
이 육해 공군의 기술 장교 육성을 목표로 만든 학과인데요. 육군, 해군, 공군의 첨단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사학과들하고 요 군 의무 복무형 계약학과가 공통점이 장교로 임관된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병과가 지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과들이 주로 이제 해군, 육군, 공군 등 특정 군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이 요구하는 특수한 임무나 병과에 임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7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고요. 대표적인 학과로는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남대학교의 항공운송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무 복무형 계약학과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학과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육군, 공군 이렇게 각 군이 아니라 국방부가 만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엘리트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든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생활비가 지원되고요. 4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전원 학사 장교로 임관하게 되고요. 7년간 사이버 관련 부서에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수시, 정시 나뉘어져 있고요. 수시로 특이하게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거든요. 이 중에 이제 해킹 방어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5명 선발한다. 앞에서 다른 이제 기업 취업형 계약학과랑 동일하게 서류 100으로 1단계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동일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80%에 체력 검정과 면접 20% 해서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인데요. 여기는 해군과 협약해서 만든 학과다. 여기 해군 있죠, 그죠? 4년간 장학금 지급되고요. 7년간 해군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각각 나눠서 선발하고요. 수시 모집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30명 뽑고요. 당연히 1단계는 이제 교과 성적으로 뽑는다. 2단계에서 면접과 체력 검정 같은 게 추가로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 가장 성적이 잘 나온 3개 영역의 합 10등급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10명 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학교인데요. 이번에는 항공시스템공학과예요. 아까는 해군이었잖아요. 이건 공군입니다. 4년간 공군에서 장학금 지급하고요. 이게 이제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행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무려 13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길죠. 그런데 여기 되게 가려는 학생들이나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역한 다음에 민간 항공조종사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등 있죠. 특정 기업 언급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런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비행 교육에 중도 탈락하게 되면 이제 7년간만 의무 복무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 나눠서 뽑고요. 교과 전형으로 17명, 수능으로 8명 이렇게 뽑습니다. 자세한 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도 있습니다.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되어 있는 학과인데요. 요거는 디지털 융합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전장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전문 기술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공군에서 지원받고요. 입학생 전원 장학금이 지급되고 4년간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졸업 후에 공군에 가게 되고요. ICT 분야,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기술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눠서 선발하고요.
아까 이제 세종대학교의 두 학과는 교과 전형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실기 실적 전형이다. 근데 이제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유사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그래서 서류 100%로 뽑는다.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1단계 뽑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남녀 구분해서 뽑는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입니다. 우리 지역이 있죠. 공군계약학과입니다. 4년간 공군 장학금이 지급되고요. 아까 우리 세종대학교에서도 본 바와 같이 여기도 비행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조종병과 장교로 13년간 의무복무하고요. 그 이후에 민간 항공의 조종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교육의 중도 탈락자는 조종병과 2회 장교로 7년간 의무복무하게 되어 있고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각각 14명, 6명 남녀 구분해서 선발합니다. 여기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다가 공군평가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선발한다. 정시에서도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2단계에서는 공군평가, 이건 면접 같은 겁니다. 그런 걸로 이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의 해양안보학 전공인데요. 이거는 해군과 계약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되고요. 7년 동안 해군에서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요 대학의 특징은 재학 중에 복수 전공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들은 그 학과의 수업만 이렇게 듣게 된다면 여기 이 국가안보융합학부의 해양안보학 전공은 다른 학과의 수업도 들으면서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시모집, 정시모집 나눠서 선발하고요. 수시모집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28명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에서는 12명 선발합니다. 선발 방법은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국방정보공학과입니다. 여기는 해군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군사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일반 공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동일하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별하게 이제 군사 과목을 추가해서 듣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4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요. 7년간 해군 기술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선발이 되고요.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20명,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10명 이렇게 선발한다. 둘 다 단계별 전형이라서 교과 100, 수시에서는 교과 100,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랑 해군평가 30% 이렇게 더해지고요. 정시에서는 1단계에서 수능 100,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랑 해군평가 30%가 더해져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한 표가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과별로 장학금의 주는 방식이나 조건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의무 복무 기간은 대부분 7년이다. 그리고 아까 비행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조종병과로 13년 복무하게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의무복무형 계약학과 수시모집 선발 정리한 표를 보시면 대부분 전형 방법이 다 단계별로 전형을 하게 된다. 교과든 서류든 1단계에서 100% 선발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2단계에 오면 그 1단계 점수에 더해서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더한다.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앞에서 봤던 두 계약학과랑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게 입학과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유형은 우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의무 복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대학 공부와 취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반면에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학과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학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대학 다니듯이 똑같이 이제 다니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2학년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업에서 근무해요. 낮에는. 그리고 저녁에 대학 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경야독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3년간 대학 수업을 받아서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사학위를 보통 4년 만에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건 3년 만에 학사학위가 취득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학과에서는 4년 공부할 걸 요 학과에서는 3년 만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다른 휴일이나 이럴 때 추가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담이 좀 있다. 이런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들이 방금 제가 드렸던 얘기고요. 방학 중에도 학기가 진행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입학과 동시에 제가 취업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본인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이제 대학을 그만 다닐 경우에는 대학에서 재적 처리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등록금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고요. 2, 3학년 때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 부담하는데 요거는 이제 각 대학의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정리한 표를 보고 계신데요. 각 지역마다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몇 개씩 분포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천대, 한국공학대, 뭐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있고요. 충청도 이제 순천향대, 전라도에 전남대와 목포대, 그리고 우리 영남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경일대와 이제 부산에 있는 동의대 이렇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쭉 있다. 그리고 학과가 대학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내가 여기에 좀 취업하고 싶은데 혹은 이 학과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미리 대학의 요강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특징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거예요. 쭉 보시면 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하고요. 특징적인 게 대부분 이렇게 단계형으로 뽑는데 2단계 면접이 뭐 비율은 좀 다르지만 항상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면접을 누가 하냐면 기업체에서 나와서 면접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가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접의 내용이 어떻겠어요?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 오면 너가 이제 잘 우리 기업에 입사해서 생활할 수 있니? 일을 잘할 수 있니? 이런 거 위주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 유형의 계약학과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